이 문제는 참 어떻게 이렇게 계속 이 전개가 아주 다방면으로 돼요. 조폭력이 또 뭡니까? 네, 점립가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. 사실 6명의 그 전담팀을 꾸렸다가 9명에서 지금 12명, 그 베테랑 성폭력 특별수사팀 3명도 지금 합류를 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. 최초 이런 겁니다. 1번 A 고소녀가 고소 시점에 바로 그 박유천 씨 소속사 측하고 접촉을 하면서 한국에서 못 살겠다, 뭐 중국에 가서 살게 해달라.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경비는 한 10억쯤 있어야 되겠다. 근데 이렇게 되면서 결국 5억을 깎아주겠다. 이런 형태의 녹취가 지금 제출이 됐습니다. 그런데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. 바로 이 항모 씨가 이제 그 서울 지역의 한 조직폭력배인데요. 이 사람이 자기는 고소 철회하고 그다음에 정확한 그런 부분에 개입을 안 했는데 이쪽 A 고소녀 쪽에서는 또 제의를 먼저 했다. CJS 쪽에서. 그래서 그 부분을 또 녹취록을 제출을 했거든요. 그래서 그러니까 상당히 조직 폭력에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녹취록을 제출했다고요? 그렇습니다. 그 바로 A 고소녀 쪽에서도 우리가 먼저 돈 요구를 한 게 아니고 CJS 쪽, 박유천 씨 소속사 쪽 사람들이 먼저 제의를 했다라는 이제 이런 녹취록을 또 제출을 했습니다. 이렇게 돼서 점립가경이 됐는데 결국은 양쪽이 조직 폭력이 다 개입한 형태가 돼 버렸습니다. 결국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강남 경찰서에서는 상당히 아마 골치가 아픈 것 같습니다. 지금 이렇게 되면 서로가 상반된 녹취록을 이건 녹취를 제출한 거 아니에요?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? 그거요. 네. 판단을 판사가 알아서 하는데 네. 결국은 이런 거 판단할 때는 정황을 봅니다. 그 정황상 이 말이 지금 주장하고 이 말이 나왔을 때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이 말이 나온 게 맞는가? 네.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말이 그 녹취록이 밖으로 나갔을 때 누구가 과연 손해를 보고 누가 이익을 보는가? 이런 걸 전부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죠. 그래서 한쪽이 뭐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 말에 그냥 판사가 넘어가는 건 아니고 그렇지는 않겠죠. 예, 전체적인 정황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지금 박유천 씨 측의 입장은 결국 이제 그걸 하면서 무고나 이런 걸로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? 공갈? 네, 무고하고 공갈을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어차피 맞고서도 한 상황이고요. 이번에 되게 중요한 게 뒤에 지금 세 번째 그 고소를 했던 B, C, D가 있잖아요. 이번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B와 C와 D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대응책이 마련이 되는 건데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뭐 무고라든지 공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된다 하더라도 박유천 씨는 좀 한동안 활동을 왕성하게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게요. 중국 예를 들면 뭐 중국도 마찬가지죠. 뭐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분들이요 더 관대하지 않습니다. 국내에서 사생활적인 논란이 있잖아요. 그럼 더 아주 예리한 그런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도 그렇게 왕성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. 네. 어쨌든 그 녹취록의 영향이 어떻게 될지는 그리고 이게 계속 뭐가 나오니까 저희가 조금 더 그 부분을 지켜봐야 저희들로서는 녹취록에 대해서 어떤 이제 일반인들은 그게 아주 중요한 증거라 생각하는데 판사들은 오히려 좀 비중을 적게 둡니다. 왜냐하면 녹취록이 있죠. 아주 자유로운 상태에서 그다음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진술을 하는 게 아니고 녹취록이 보면 보통 한쪽에 어떤 유도에 의해서 대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녹취록이 꼭 그 근과 옥조의 증거다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. 뭐 근데 이제 녹취 말고 뭐 딴 게 또 나올 그렇죠. 수도 있는 그걸 거니까요. 합쳐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는 거죠. 자, 계속 이 부분은 정말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